안녕하세요. 이재리입니다. 플래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좌에서 제가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경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절대 경로는 반드시 항상 메인 타임라인 영역인 그 메인 타임라인 영역인 씬1을 루트, 언더바 루트로 지정을 해서 경로를 지정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경로는 메인 타임라인을 반드시 언더바 루트로 나타내서 시작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는 반드시 닷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 경로는 항상 자기 자신인 무비 클립의 인스턴스 영역을 기준으로 경로를 지정하는 방식인데 상대 경로를 지정할 때는 디스나 언더바 페어런트 등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스는 자기 자신의 영역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언더바 페어런트는 자기 자신의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 계층 위에 있는 무비 클립 영역을 표현할 때 이렇게 구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비 클립의 인스턴스의 속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존의 연속적인 프레임 진행을 통해서 위치와 크기 변형을 구현했던 모션 튜닝 애니메이션이 이 무비 클립의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의해서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딱 보시면 모션 튜닝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모션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개체가 반드시 뭐 무비 클립이나 버튼이나 그다음에 그래픽 심볼로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현을 해보면 엔터를 쳐보면 엔터를 치셔도 좋고 아니면 컨트롤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프레임을 이용해서 구현한 연속적인 프레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 거라고 가정한다면 두 번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 실제로 이제 두 개의 프레임밖에 없는데 그리고 모션 튜닝도 없는데 컨트롤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똑같은 동작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에서 약간 그 대각선 방향으로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결과값인데 어때요? 명령이 수행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클릭을 하고 F9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비 클립의 인스턴스의 속성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즉 액션 스크립트를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만들어 보면서 무비 클립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이걸 닫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유창을 클릭을 하시고요. 액션 스크립트 2.0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와 함께 원형 도형 툴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게 해제가 됐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에서 이렇게 적당히 원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색은 빼셔도 좋고요. 선색을 가지고 계시면 전체 이따 블럭을 잡을 때, 심볼을 잡을 때 다 잡으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F8번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무비 클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0이라고 하겠습니다. 0이라고 하고 OK 버튼 누를 거고요. 자, 시작점의 형태는 여기에다 할 거라서 무비 클립을 선을 하셨으면 밑에 보면 XY 좌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0을 잡아주시면 아마 위치가 딱 맞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다가는 움직임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70번 프레임에 F6번 키를 누르시고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70번의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개체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체를 조금만 더 크게 할까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크게 해서 바깥쪽으로 빼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아무 곳이나 1번에서부터 69번까지 아무 프레임이라 클릭을 하시고 하단에 트윈에서 모션 트위닝을 주시게 되면 조금 전에 저하고 만드셨던 이런 방법들이 구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작업을 하셨던 플래시의 가장 기본적인 모션 튜닝과 쉐이프 튜닝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이용한 그런 연속적인 동작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이제 이런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시작 시간과 끝나는 그 타임, 그 다음에 시작 위치와 끝나는 위치가 이렇게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같이 존재를 해야만 뭐가 보인다.
저희가 움직임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움직임이라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이 없이 그냥 하나의 프레임에서도 충분히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비 클립의 인스턴스의 속성들과 그 다음에 무비 클립의 이벤트와 같은 명령들을 이용해서 즉 다시 말하면 액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새로운 창을 하나 여시고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무비 클립의 인스턴스 속성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리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려보는 걸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다시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라이브러리 창에 보시면 아마 여기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타이틀 1번, 2번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미리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3번, 4번이 나왔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저는 3번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1번을 누르시게 되면 아마 이 언타이틀 1번에서 작업했던 그런 심볼이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스테이지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죠. 자, 가져다 놓으시면 여기 보면 4번에서도 이렇게 뭐가 보이시냐면 그 기존의 그 심볼을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고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위치도 30, 30으로 가겠습니다. 자, 30, 30 가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는 움직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액션 스크립트에 대한 개념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다 그냥 바로 만들어도 되는데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가 액션이라고 액션 스크립트 명령이라고 이렇게 하나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1번 그 프레임에다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프레임 액션과 버튼 액션과 무비 클립 액션에 대한 설명을 쭉 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프레임 액션은 명령이 필요 없다 그랬죠. 즉 다시 말하면 명령어만 필요하고 이벤트가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을 잘못 드렸네요. 그래서 명령어만으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F9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명령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명령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사람처럼 이렇게 시각적인 요소가 없어서 이 스테이지 상에 즉 다시 말하면 씬 1에 이 개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선언을 했는데 어디에? 라이브러리에 선언한 것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적으로 액션 스크립트에서 인식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반드시 클릭을 하시고 하단에 뭘 줘야 된다. 인스턴스 네임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볼이라고 쓰겠습니다. 한글로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 영문으로 쓰셔야 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과 같이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자, 볼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액션 스크립트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대 경로 배우셨죠? 볼의 언더바 x는 그 다음에 언더바 이거는 일단은 저 따라서 한번 봐 주시고요. 플러스 10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이렇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쓰셨다면 언더바 루트 즉 다시 말하면 씬1에 있는 볼이라는 인스턴스의 x좌표란 뜻입니다. x좌표를 어느 축으로 x축으로 몇씩 10만큼 이동을 시켜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엔터를 쳐볼까요? 쳐봤더니 이렇게 문자 형식이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난 것 같은데요. 자, 이 오류가 난 이유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건데요. 이것은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잘못했네요. 무비 클립에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서 씬에다가 액션 스크립트에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액션의 프레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넣어야 되는데요.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는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으면서 저는 정작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컨트롤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요만큼 움직인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몇 번, 한 번 반복이 아니라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수백 번 계속 반복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플래시에서는 반드시 반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몇 프레임, 2프레임 이상이 있어야만 이게 반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 번만 있으면 반복이 한 번밖에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움직임을 요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움직임은 2번 프레임 F5번 눌러주시고요. 액션 스크립트의 형태도 2번 프레임 누르고 F5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컨트롤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어떤가? 이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10만큼씩 툭툭툭
탁탁탁 계속 이동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컴퓨터가 멈추지 않는 이상은 뭐 지구 한 바퀴를 다 돌겠죠. 뭐 어느 데까지 가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화면 이렇게 느려보면 어느 순간 벌써 사라졌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첫 번째 했을 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X축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Y축으로 가야 되니까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누른 다음에 무슨 축으로? Y축으로만 가겠습니다. 자, Y로만 바꾸죠. 그런 다음에 요거는 1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엔터 쳐볼까요? 그럼 어떤가요? 이렇게 탁탁탁탁 거리면서 어느 쪽으로요?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좀 내려왔죠? 뭐 마음에 안 드신다면 수치를 조금 더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대각 방향으로 내려오는 부분. 그리고 아까 여러분 어떻게 돼 있었던가요? 크기가 좀 커졌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복사를 하고 이건 제가 다음번 강좌에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따라서 스케일 여기다가도 스케일 XSCAL이 자 X축이 커졌으면 Y축도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Y 한 다음에 Y축으로도 가겠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 요거는 한 5만큼 커질까요? 5만큼? 예, 1만큼 커지죠. 1만큼. 이제 컨트롤 엔터를 쳐볼까요? 그러면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으면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대각 방향으로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형태가. 자,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산자 뒤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 무비 클립의 인스턴스의 속성이다. 이런 속성들의 수치를 이렇게 붙여줌으로 인해서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이 좀 길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값을 x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수학 공식에서 x 플러스 얼마예요? 이건 10이죠. 요 식은 같은 거니까. 이게 뭐냐면 누적값이죠. 누적값이라는 것은 더한 데다 또 더하고 더한 데다 또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x축으로 얼마씩 10만큼 껑충껑충 뛰고 y축으로 2만큼 껑충껑충. 그 다음에 x 스케일과 y 스케일이라는 건 여러분 영문 뜻만 보셔도 이게 크기 조정이라는 건 충분히 아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컨트롤 엔터를 쳤을 때 갔다가 어떠요? 사라지지 않고 다시 뭐가 되느냐? 리턴이 되고 있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비교 판단문을 하나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f 가로 열고 이건 제가 일단 쓰겠습니다. 그럼 언더바 루트 볼 언더바 x의 축값이 얼마 이상이면 550 우리가 550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때까지 시행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어떻게 해라? 다시 언더바 루트 제가 이제 이거 좀 구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컨트롤 V 해서 여기다가 언더바 x는 100,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컨트롤 V, 그 다음에 y축도 다시 100. 예, 100%란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V 누르시고 좌표값은 아까 얼마였죠? 30이었죠, 여러분. 그 다음에 y값도 얼마요? y값도 이렇게 30. 그런 다음에 세미콜론 뒤에 안 붙였네. 세미콜론이 마침표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를 닫아주시고 이제 컨트롤 엔터 쳐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언타이틀 3번에서 했던 것처럼 프레임으로 작업한 것과 똑같은 동작이 구현이 일어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는 쭉 사라지면서 없어졌던 반면 지금은 계속 이렇게 화면상에서 반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이렇게 액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같은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립트 언어를 썼을 때와 그 다음에 그 연속적인 프레임 진행을 통해서 나타내는 명령들이 이와 좀 다르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것. 즉 시간과 공간의 어떤 개념 없이 그냥 프레임의 어떤 이런 액션 스크립트를 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액션 스크립트이고 그 액션 스크립트의 무비 클립의 인스턴스의 속성에 관련된 설명을 지금 제가 드리려다 보면 이제 이런 명령을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제가 다음번 강좌에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 프레임으로 늘어난 이유와 그 다음에 제가 이 액션을 어디에다 썼다, 프레임 액션에다 구현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상기를 하시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